중력은 여러분의 발을 땅에 단단히 붙어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보통 사람은 0.5m의 높이밖에 못 뛰어오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금성이나 토성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견뎌야 할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의 절반도 안 되어서 1.2m의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다면 말이죠.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열이 427도에 달하는데, 이곳에 있는 건 마치 화산 경사면에 검붉은 용암에 깊이 빠져 있는 것과 같죠. 이런 밤에도 한숨 돌릴 수가 없어요. 뜨거운 공기는 빠르게 섭씨 마이너스 138도까지 식어버릴 거예요. 또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선 176일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 견디기 힘든 장소에서 훅 날아서 훨씬 덜 친절한 금성으로 갈게요. 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구름 덩어리가 아니라면 거기서 지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엄청난 대기압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뛰어오른다면 0.6m를 조금 못 미칠 텐데요. 왜냐하면 지구와 금성의 질량과 크기는 비슷한데 금성이 조금 작기 때문이죠. 불타는 용광로처럼 일정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비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위에 있는 구름이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지구 행성은 건너뛰고 곧장 달로 향해 보죠. 루나라고 불리죠. 여기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5분의 1도 안 돼요. 따라서 뛰어오른다면 거의 2.7m를 공중에 떠올라 몇 초 동안 땅에 닿지 않을 거예요. 이 황량한 우주 암석이 지구에서 조수를 발생시킨다는 걸 믿기는 어렵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달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약 몇백만 년 안에 말이죠. 달이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더 멀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붉은 행성인 화성이에요. 여기선 수직 점프하면 공중으로 약 1.2m 뛰어오를 수 있어요. 물론 공기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말이죠. 화성의 대기는 있지만 지구보다 훨씬 얇아요. 여기서 저녁까지 머문다면 아름다운 푸른 해질녘에 감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산을 보게 될 텐데, 그건 올림푸스 몬스로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 더 높죠. 그리고 그나저나 이것도 화산이에요. 여기서 포보스로 도약해보죠.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죠. 발을 꼭 붙이고 뛰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의 중력은 너무 약해서 여러분은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포보스는 태양계의 다른 위성에 비해 매우 작아요. 큰 소행성보다도 작죠. 그리고 또 달이 지구에 있는 것보다 포보스는 자신의 행성에 거의 100배나 가까이 있어요. 결국 화성에 위태롭게 끌려서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죠. 과학자들은 화성이 토성의 고리와 비슷한 고리를 그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정말 이상한 곳으로 가보죠. 케레스라고 불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이에요. 너무 커서 사실 나중에 외소행성으로 분류되었죠. 주요 소행성대의 어딘가, 거의 정확하게 화성과 목성 중간쯤에 있죠. 여기서 뛰어오른다면 거의 16m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케레스는 너무 커서 소행성대에 있는 모든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빠르게 다음 중간 지점인 목성으로 이동해보죠. 가스상 거대 혹성으로 이 행성엔 단단한 표면이 없어서 여기서 뛰는 건 논외예요. 하지만 꼭 뛰어 올라야 한다면 약 0.2m 높이 정도만 가능할 거예요. 목성은 지구보다 10배 이상 크고 300배 더 거대해서 중력이 엄청나요. 또 표면에는 적어도 4세기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폭풍이 있어요.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우리 지구 전체가 그 폭풍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다음 목적지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큰 가니메데입니다. 표면이 견고해서 쉽게 3m 이상 점프할 수 있어요. 이 위성은 수성보다 크지만 질량은 상당히 낮아서 중력이 약해지죠. 가니메데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 깊은 곳에는 액체 금속 핵이 있어요. 이 핵이 가니메데가 매우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인 이유예요.
이제 태양계의 두 번째 가스상 거대 혹성인 토성에 가보죠. 지구가 9.5개가 들어맞을 수 있는 목성보다 아주 약간 작지만 훨씬 덜 거대하죠. 점프 가능한 지면이 있다면 0.4m까지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지구에서만큼 높죠. 토성은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남겨진 먼지와 얼음의 입자인 고리로 제일 유명하죠. 축을 중심으로 고리가 너무 빠르게 회전해서 거의 길쭉한 모양으로 평평해졌어요. 또 6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성보다 5개 적을 뿐이죠. 지금 바로 그중 하나를 탐험해보죠. 휙 더 멀리 날아서 도착했네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입니다. 여기서 뛰면 3.3m를 약간 못 미치게 오를 수 있어요. 이 위성의 대기는 엄청 특이해요. 무겁고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에 연무가 낀 것처럼 보이게 하죠. 또 거의 다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에는 암석이 있고 물은 깊숙한 중심부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타이탄의 외부에 있는 놀라운 것 하나는 얼음 화산이에요. 용암 대신 얼음을 분출하는 화산이죠. 다음 경로는 천왕성입니다. 또 다른 거성인데 얼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사실 주로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하지만 대기와 표면의 얼음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점프하면 약 0.6m 정도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천왕성은 또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 중에서 마이너스 227도로 최저 온도가 제일 낮아요. 액체 질소보다 더 차가워서 여러분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거예요. 쿨하네요. 진짜로요. 우리의 여정은 천왕성의 쌍둥이 형제인 해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 또한 얼음 거성이며 비록 크기는 약간 작지만 훨씬 더 거대하죠. 이것의 질량 때문에 이곳의 중력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은 0.4m밖에 못 뛰어오를 거예요. 해왕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165년인데요. 우리보다 태양으로부터 30배 더 멀리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마지막으로 증명된 행성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중력은 별로 낮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점프로 편안하게 5.8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트리톤은 해왕성의 축 주위의 움직임의 반대인 역행 궤도로 도는 유일한 위성이에요. 또한 멜론 껍질과 비슷한 칸탈루프 지형이라는 독특한 표면을 갖고 있죠. 다음은 어둡고 외로운 명왕성으로 전에는 9번째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외소 행성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의 중력은 트리톤보다 약간 약한데 여기선 7.6m 넘게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명왕성은 온전한 행성이 되기에는 너무 작아요. 우리의 달을 포함한 다른 많은 위성들보다 작죠. 대기는 때때로 나타나고 사라져요. 명왕성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을 때 표면의 얼음은 대기가 되어 증발하죠. 하지만 더 멀리 이동하자마자 가스층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숨을 참으세요. 자,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에리스예요. 카이퍼대를 드나드는 외행성이죠. 카이퍼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것보다 20배나 넓은 두 번째 소행성대죠. 에리스의 표면에서 점프하면 약 5.5m 정도 뛸 수 있어요. 이 물체는 사실 외행성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생겨난 이유기도 하죠.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을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제거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그 뒤에 더 많은 행성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런 속보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행성이나 위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네요. 중요한 일로 너무 바쁘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